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고정된 이미지 또는 도형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법적인 요소와 더불어 움직이는 도형 또는 이미지, 텍스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동적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단적인 예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의 그래프 작업 또는 게임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도형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학적 지식도 필요로 하니 이번 강의 후반부에 나올 몇 가지 수학적 표현법 역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적인 움직임 강의는 2, 3회에 걸쳐 연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적인 움직임 표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을 원하는 대상의 좌표 변환, 즉 처음 놓여진 좌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좌표의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이 50,100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수평 방향으로 움직임을 발생하게 하고 싶다면 이 50의 값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51, 52, 53으로 증가되면 오른쪽으로, 49, 48, 47로 감소된다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원래의 위치, 이 50,100에서 변수를 이용하여 표현한다면 단 몇 줄만으로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동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드로우 함수 안에서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x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변수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변수의 초기값은 0이 되고 드로우 함수에서 연속적으로 이 x가 증가되고 결국은 이 엘립스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드로우 함수는 종료되기 전까지 반복 수행을 하는 함수입니다. x는 x 더하기 1을 통해 x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결국 엘립스 도형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수직 방향으로 증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됩니다.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엘립스 도형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더하기 1이 아닌 마이너스 1로 감소하게 되면 이 엘립스 도형은 위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XY 좌표 모두 이동을 하게 하려고 하면 변수를 두 개를 만들고 이 두 변수 모두 변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값이 동일하면 45도 각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x와 y의 증가폭을 달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실행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궤적의 흔적만 사라지면 원이 실제로 이동하는 듯한 착시 현상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궤적 없는
도형의 이동만이 가능해질까요? 그 비밀은 원을 그리고 배경으로 덮고, 원을 그리고 배경으로 덮고, 다시 원을 그리고 다시 배경으로 덮고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으로 덮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했던 궤적을 남기지 않는 원의 이동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지나온 이동 궤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객체인 도형이나 이미지보다 이 위쪽에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의 좌표의 변화가 발생해야 되고, 또 드로우 함수 안에서 작성되어야 되며, 지나온 이동 궤적을 지우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객체인 도형 또는 이미지보다 위쪽에 백그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를 통해 지나온 궤적들을 지우면서 업데이트되고 현재의 위치만 남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도형의 움직임은 창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 인트형의 변수가 오버플로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한참의 시간 후에 다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니 자연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헨리 해성이 지구를 지나가고 나면 다시 지구를 지나갈 때까지 7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튼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죠. 창을 지나간 원이 다시 창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약에 X가 증가되는데 X의 크기가 창의 크기, 창의 가로 크기보다 크면 X를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만 변경을 해도 X가 이 창을 지나갔을 때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쉽게 이해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지나가고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되돌아오고 부딪히고 되돌아오고를 반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x는 x 더하기 5 뿐만이 아니라 x는 x 빼기 5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위드스보다 클 때 x는 x 빼기 5로 변경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x가 증가되다가 x가 위드스보다 커지는 순간 x는 더 이상 증가도 감소도 아닌 멈춘 상태가 됩니다. 즉 다시 x가 위드스인 300보다도 크게 되는 순간 300 빼기 5 해서 295가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295 더하기 5는 300이 되고 다시 여기서 5를 빼고 다시 5를 더하고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x는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면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15 때문입니다. 이 15는 우리가 방금 지운 15는 우리가 원의 지름을 30으로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15가 되고 원이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5를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음의 예제를 위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15를 제거를 하면 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x의 초기값을 15를 가지게 하면 이전에 더하기 15와 동일한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제를 풀기 위해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 벽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오고 왼쪽 벽에 부딪히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예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조건이 변할 때까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편하며 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프로그램에서 이 변수의 이름을 dir, 디렉션으로 하겠습니다. 초기값을 1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만약에 디렉션이 1이면 x는 x 더하기 1로 증가를 시키고 디렉션이 0이면 x는 x-1로 하자. 자, 이렇게 하면 디렉션의 방향만, 디렉션의 값만 1 또는 0으로 변경해주면 계속해서 x를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x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렉션의 값에 따라서 x가 증가되거나 x가 감소되게끔 했고, 이제 디렉션을 어떤 경우에 1, 어떤 경우에 0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은 x가 위드스보다 클 때는 디렉션을 0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디렉션을 1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x가 증가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되돌아옵니다. 다시 왼쪽 벽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립스가 양쪽 벽을 조금씩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조금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만큼, 즉 x 더하기 15만큼, 그리고 x가 15보다 작을 때만큼으로 변경을 해주면 이제 이 원이 벽의 모서리에 부딪혀야지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보기에 편해졌습니다. 여기서도 조금만 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을 한 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O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15로 하면 되고, 이제 0과 1이 아닌 1 또는 마이너스 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디렉션은 디렉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통해서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디렉션은 처음에는 초기값이 1입니다. 그래서 x가 증가를 해서 이 위드스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가 참이 되기 때문에 디렉션은 디렉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래 되면 0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이너스 1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실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조금 더 간단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디렉션이 1이면 x는 x 더하기 1. 그렇지 않으면 x는 x-1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렉션은 1값 또는 마이너스 1값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공간상에서, 즉 오른쪽이나 왼쪽에 부딪히면 되돌아오고 수평 방향으로, 상하로 부딪히면 아래 위로 되돌아오고, 즉 이 2차원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원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가 추가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수정해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자, y의 값도 초기값을 가지게 만들고 이 부분 역시 y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방향이 두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렉션 x 그리고 디렉션 y 또 역시 만들겠습니다. 디렉션으로 했던 부분들은 모두 디렉션 언더바 x로 변경을 해주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되풀이하고 x를 y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한 번 더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y 부분은 width가 아니라 height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XY 모든 방향에서 충돌시 되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XY 방향으로 동일하게 증감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예제는 가운데 엘립스를 하나 만들고 이 엘립스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를 되풀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원을 하나 만들면 와 같이 하면 지름이 15인 작은 원이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원을 크기 위해서는 이동 때와는 다르게 이 지름에 대한 정보, 이 크기에 대한 정보를 변화시켜 주면 됩니다. 자, 동일한 값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로 사용을 하고 이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를 증가시키면 원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작아지게 해야 되고 또 무한정 커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전의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자, 역시 디렉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백그라운드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이 백그라운드는 셋업에서와 동일한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즉 디렉션에 따라서 이 x값이 커지고 또 작아지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만약에 x가 width보다 크면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이렇게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디렉션은 디렉션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 이 창에 맞게끔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다 덮게 하려고 하면 이 위드스의 약 2배보다 커지게 하면 증가된 원의 크기가 이 사각형을 다 덮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는 커튼이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사각형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레이스가 달린 심플한 레이스가 달린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과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서 커튼과 레이스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각형이 점점 내려오게 되면 커튼이 닫히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0,0의 위치에서 위드스만큼의 너비와 높이 10 정도를 가진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0개의 원을 이용해서 커튼에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시계로 하면 이 20개의 원을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위드스를 이용하면 편하고요. 20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20을 나눠주고 I 또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Y 좌표값은 10 정도로 두고 크기는 2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사각형과 20개의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약간 이 원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줄 것이냐? 자, 이거 역시 위드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위드스에서 나누기 20한 만큼만 증가시켜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지름이니까 또 나누기 2를 해주면 40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사각형과 원 20개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습니다. 노스트로크를 통해서 테두리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스텔 계열의 어떤 녹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파스텔 계열이 되려고 하면 녹색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 되고 R과 B 정보는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래 되면 테두리도 없어졌고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녹색깔로 채워졌습니다. 점점 커튼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Y의 값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Y는 사각형의 Y와 엘립스의 Y 모두 해당이 됩니다. Y는 Y 더하기 5를 통해서 Y 값을 증가시키면 이 사각형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는 왔는데 커튼이 닫히는 효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 경우에서는 백그라운드를 없애야 됩니다. 너무 빠르면 조금 속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 우리가 그러면 영화가 끝날 때처럼 커튼이 내려오고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텍스트를 이용해서 The End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The End라는 글자를 표현하는 시점은 커튼이 중간까지 내려오고 그때부터 The End를 생성을 시켜서 점점 커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의 값이 중간만큼 내려오고 이 구간이 되겠고 그리고 무한히 글자를 키울 수가 없으니 Y가 증가를 해서 하이트보다 커지는 순간 까지만 카운트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카운트를 또 하나 생성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적어야 됩니다. 텍스트는
D, AND가 되고요. 글자는 가운데 위치해야 됩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카운트 값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y를 증가시키면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돼갈 것입니다. 자, 글자가 지금 이제 안 보이고 있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글자의 색상은 필로 지정을 합니다. 즉, 우리가 채운 이 사각형의 색상과 글자의 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글자의 색상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5로 표현을 하면 흰 색깔로 글자가 표현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 글자가 중앙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디엔드가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글자를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text alig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고, 옵션으로 센터와 센터, 수평과 수직 모두 센터로 정렬을 시키면 이제 중앙에서 글자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P를 카운트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점차 글자가 커지면서 점차 하얀 색깔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다 입체감 있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자, Y 값이 더 촘촘해지면 이 디엔드는 점점 더 흰 색깔로 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